서연 씨, 회장님 드실 약 챙겼어요? 7년째 같은 질문, 7년째 같은 대답. 천일그룹 비서실에서 일하는 한서연. 그녀는 오늘도 완벽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녀가 이 회사를 무너뜨릴 설계자라는 걸.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그냥 잠깐만 더 들어주세요. 아침 8시 30분. 천일그룹 본관 42층 회장 비서실. 복도엔 고급 카페 특유의 냄새가 깔려 있었어요. 신축 건물이 아니라서 묵은 커피와 서류 냄새가 섞인 공기. 서연은 그 냄새에 익숙했습니다. 서연 씨, 오늘 회장님 스케줄, 브리핑 준비됐죠? 비서실장 김 과장이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건넸습니다. 네, 오전 10시 이사회, 오후 2시 금융감독원 미팅, 저녁 7시 VIP 만찬입니다. 약은 점심 직후와 저녁 식사 전에 드셔야 합니다. 역시 서연 씨는 믿고 맡겨요. 김 과장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어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기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은밀하게 보관된 USB 하나. 거기엔 7년간 모은 증거가 500페이지 분량으로 들어 있었어요. 비자금 계좌, 횡령 증빙, 주가 조작 내역, 협력사 파산 유도 녹취록. 그녀는 USB를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오후 3시, 회장실 앞 대기실. 서연은 차를 준비하면서 회장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비즈니스에 감정은 없어. 약한 놈이 도태되는 거지 뭐. 전화 통화였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바로 그 목소리. 12년 전 아버지 회사를 무너뜨릴 때도 저런 목소리였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를 받쳐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녹차 가져왔습니다. 아, 서연 씨. 고맙네. 늘 정확해. 청광진 회장은 온화하게 웃었어요. 대외적으로 알려진 자상한 할아버지의 얼굴.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숨어 있는지. 퇴근길. 서연은 늘 혼자였습니다. 회식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지하철 안.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요양병원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 지우야, 오늘은 병원 안 와? 서연은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어요. 내일 갈게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서연의 얼굴도 어둠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자신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회장실 앞 복도는 평소처럼 조용했어요. 서연은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예쁜 누나. 어린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8살짜리 남자아이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천민준. 회장의 손자. 민준아, 여기서 뛰면 안 돼요. 서연은 반사적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순간 입을 다물었어요. 왜 내가 저 아이한테 친절하게 굴지? 민준이는 씩씩거리며 서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누나, 이거 봐. 오늘 학교에서 받은 거야. 작은 손에 쥔 건 칭찬 스티커였어요. 착한 어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뚝뚝하게 대답하려 했어요. 하지만 입에서 나온 건 다른 말이었습니다. 잘했네. 대단한데?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누나는 칭찬을 잘해줘서 좋아.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서 나한테 관심도 없거든.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의 눈빛,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 찾아왔니? 회장실 문이 열리고 청광진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회장은 손자를 안아들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민준이 오늘 학교 재미있었어? 응. 그런데 할아버지, 예쁜 누나가 나 칭찬해줬어. 민준이는 서연을 가리켰어요. 회장이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서연 씨, 우리 민준이 잘 봐주고 있네요. 고마워요. 제 할 일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회장은 민준이를 안고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기 전 민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나, 나중에 또 봐. 서연은 작게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요양병원. 서연은 어머니 병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서연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회장 손자 8살짜리 애가 나한테 자꾸 웃어. 순수하게.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지만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서연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하나 켰어요. 12년 전 사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 3명이 웃고 있는 가족 사진. 아빠, 나 잘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민준이의 웃음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순수한 눈빛이. 병원을 나서는 길. 복도에서 한 가족을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내일도 올 거야? 그럼 우리 손자 보러 또 올게. 서연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민준이도 저런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고 있겠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어.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민준이가 울고 있었어요. 누나,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야?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따뜻함 뒤에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죠.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감정. 균열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점심시간, 천일그룹 임원 식당. 서연은 회장 대신 도시락을 받으러 왔어요. 식당은 한산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서연 씨. 돌아보니 천재욱 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의 차남. 술 냄새가 옅게 풍겼어요. 네, 전무님.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욱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불편한 시선이었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참 애쓰더군. 제 업무입니다. 업무? 아? 재욱은 비웃듯 웃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 비서로 들어와서 재산 노리는 사람들. 서연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해이십니다. 오해? 그럼 왜 우리 민준이한테까지 잘해주는 거야? 애 엄마 자리라도 노리는 거 아니야? 순간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전무님, 선을 넘으셨습니다. 재욱은 코웃음을 쳤어요. 선? 내가 선을 넘어?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둘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빠, 왜 예쁜 누나한테 그래? 작은 목소리. 민준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민준이가 식당 입구에 서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재욱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아, 아빠는 그냥. 누나는 나한테 잘해줬어. 아빠가 나쁜 거야.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뛰어나갔습니다. 서연은 민준이를 쫓아갔어요. 복도 끝, 화장실 앞. 민준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이 다가가자 민준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 아빠 이상해. 맨날 화내고 엄마한테도 소리 지르고. 서연은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가족이란 게 원래 그래. 완벽하지 않아. 그럼 누나네 가족은 어때? 민준이의 질문에 서연은 말을 잃었어요. 우리 가족? 이미 무너진 가족. 돌아올 수 없는 가족. 우리 가족은 없어. 왜? 나쁜 사람들 때문에.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진심이 새어나왔어요. 민준이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슬퍼? 아니야. 거짓말. 누나 눈에 눈물 고여 있어. 서연은 깜짝 놀라 눈을 닦았어요. 정말로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내가 왜 울어? 민준이는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누나. 내가 누나 가족 돼줄게. 그 순간 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회사 로비에서 낯선 남자를 마주쳤어요. 30대 후반, 깔끔한 정장,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한서연 씨 맞으시죠? 금융감독원 조사팀 박도연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박도연은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천일그룹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선 곤란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가시죠. 카페라도.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 근처 카페. 박도연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10년째 천일그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회계장부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고 증언할 사람도 없죠.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7년간 회장 비서로 일했어요.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서연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왜 도와야 하죠? 박도연은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한일텍스, 12년 전 파산한 중견 섬유회사. 대표는 한정우. 그의 딸 이름은 한지우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지 12년. 당신이 왜 천일그룹에 들어왔는지 저는 압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도연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복수는 법정에서 하십시오. 그게 진짜 정의입니다. 혼자 무너지지 마세요.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요? 그럼 당신 방식대로 하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복수 끝에 남는 건 또 다른 파괴뿐입니다. 박도연은 명함을 하나 더 내밀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 연락처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서 USB를 꺼내봤어요. 7년간 모은 증거. 화면엔 천일그룹의 모든 죄악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손이 떨렸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누나 가족 돼줄게. 그리고 박도연의 말. 복수 끝에 남는 건 또 다른 파괴뿐입니다. 서연은 USB를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조금씩 틀어졌습니다. 2주 후 천일그룹 본관 1층 로비. 서연은 택배 상자를 받았어요. 발신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연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 12년 전
한일텍스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아버지와 직원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사진 뒤에 쓰인 글씨. 한지우 양 아직 살아계시군요. 조심하세요. 서연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알아낸 거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지우 씨, 아니 한서연 씨라고 해야 하나? 남자 목소리.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가 안다는 거죠. 서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당신이 가진 USB 우리한테 넘기세요. 안 그러면 요양병원 312호실. 어머니 편찮으시죠? 그 순간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감히 우리 엄마를. 협박이 아니에요. 충고예요. 가족은 소중하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벽에 기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를 건드리다니. 다음 날 아침, 회장실. 서연은 평소처럼 회의 자료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최은주가 들어왔습니다. 천재욱의 아내, 민준이의 어머니. 서연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은주는 예상 밖으로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네, 작은 사모님. 둘은 복도 끝 응접실로 갔습니다. 은주는 차를 내리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요즘 서연 씨 얘기만 해요. 예쁜 누나, 착한 누나. 송구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저희 부부가 요즘 사이가 안 좋아서 아이가 외로웠을 텐데. 은주는 차를 마시다가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왜 이 회사에 들어오셨어요?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이 굳이 비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 있는 것 같아서요.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제가 어제 우연히 봤어요. 서연 씨가 로비에서 택배 받으시는 걸. 그 표정, 보통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께서 뭘 알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진 않아요. 다만, 은주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가문에 복수하려는 거라면 저는 말리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깜짝 놀라 은주를 봤어요. 은주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 가문이 얼마나 더럽게 성장했는지, 시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았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피해자니까요. 제 아버지 회사도 천일그룹 때문에 무너졌어요. 20년 전에.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은주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복수를 포기하고 이 집안으로 시집왔어요. 어리석게도 사랑한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갇혀 사는 기분이에요. 은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뭘 계획하든 저는 모른 척 할게요. 아니, 필요하면 도울 수도 있어요. 단 하나만 부탁해요. 뭔가요? 민준이만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 오후, 서연은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어요. 312호실. 어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다행히 이상은 없었어요. 서연은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어. 눈물이 떨어졌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복수를 계속해야 해? 아니면 멈춰야 해? 어머니의 손가락이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서연은 어머니 얼굴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가느다란 목소리. 지우야, 그만 놓아. 엄마, 내가 행복했으면. 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잠들었습니다. 병원 밖. 서연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명함을 꺼냈어요. 그리고 최은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나한테 멈추라고 하네. 하지만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 왔어. 이제 와서 멈출 순 없어.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어요. 박도연에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증거 넘기겠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시죠. 서연은 핸드폰을 쥐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모든 것을 폭발시킬 거라는 걸, 그 폭발 속에서 자신도 무너질 거라는 걸. 다음 날 저녁 7시, 서연은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박도연을 만났어요. 창가 자리. 밖은 어두웠지만 네온사인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박도연이 먼저 말했어요. 결심하신 거 맞죠? 네. 서연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7년간 모은 증거예요. 비자금 계좌, 횡령 증빙, 협력사 파산 유도, 녹취 500페이지 분량입니다. 박도연은 USB를 받아들었어요. 이걸로 충분히 입건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연이 박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수사는 일주일 후에 시작하세요. 그 전에 제가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제 손으로 직접 회장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위험합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요. 자칫하면. 알아요. 하지만 이건 제 복수예요. 법정에서 끝내기 전에 제 입으로 말하고 싶어요. 박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그 이상은 못 기다립니다. 충분해요. 같은 시각. 천일그룹 회장 집무실. 청광진은 서류를 보다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과장, 한서연 씨 인사 기록 파일 가져와요. 네. 왜 갑자기? 그냥 가져와요. 김 과장이 나가고 회장은 창밖을 봤어요. 책상 위엔 익명의 제보 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한서연이라는 비서를 조심하십시오. 그녀는 과거 한일텍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일텍스, 그 회사가 왜 익숙하지? 이틀 후, 토요일 오후, 민준이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오늘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는데 누나도 와. 민준아, 오늘은 누나 바빠서. 제발, 할아버지가 케이크 사주셨어. 같이 먹자. 민준이의 목소리는 너무 밝고 순수했어요. 서연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잠깐만 갈게. 회장 자택. 고급 주택가의 넓은 저택. 서연이 초인종을 누르자 민준이가 문을 열었어요. 누나. 민준이는 서연의 손을 잡고 안으로 끌었습니다. 거실엔 청광진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재욱과 최은주도 함께였습니다. 서연 씨 왔네요. 민준이가 자꾸 부르더군요. 회장은 웃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쉬는 날인데. 괜찮아요. 민준이가 좋아하니까. 앉으세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테이블 위엔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어요.
누나, 이거 딸기 케이크야. 누나 딸기 좋아하지? 응, 좋아해. 어떻게 알았어? 민준이는 씩 웃었어요. 누나가 점심 먹을 때 딸기 우유만 마시잖아. 서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 순간 청광진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고향이 어디죠? 분위기가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서연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인천입니다. 가족은요? 어머니 혼자 계십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 돌아가셨죠? 12년 전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최은주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케이크 드시죠. 식기 전에. 하지만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혹시 한일텍스라는 회사 아세요?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천재욱과 최은주도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장을 봤습니다. 왜 그 회사를 물으시는 건가요? 대답부터 해요.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떻게 아시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하나?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하나? 그때였어요. 할아버지, 왜 누나한테 무서운 얼굴로 물어봐?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서연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누나는 착한 사람이야. 할아버지가 괴롭히면 안 돼. 회장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괴롭히는 게 아니야. 그냥 누나 올 것 같아. 할아버지 그만해. 민준이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서연은 민준이를 봤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은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연 씨, 아직 대답을.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일텍스는 제 아버지 회사였습니다. 12년 전 천일그룹 때문에 파산했고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재욱은 눈이 커졌고 최은주는 입을 막았어요. 민준이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거요? 네. 7년 동안 내 옆에서 일하면서 네. 회장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대단하군. 참 대단해.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뭐가 정답인지. 서연은 민준이를 봤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누나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누나는 착해. 아니야. 누나는 너희 할아버지를 벌주려고 했어. 너희 가족을 무너뜨리려고 했어. 그래도 누나는 나한테 잘해줬잖아.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서연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밤거리. 서연은 걸으면서 울었어요. 사람들이 지나쳐가는 거리에서 혼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은주였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미안해요, 사모님. 제가 다 망쳤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용기 있었어요. 진실을 말했잖아요. 하지만 민준이는 괜찮을 거예요. 그 아이는 강해요. 은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이제 어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서연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폭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무너질 차례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천일그룹 본관 42층. 서연이 출근하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비서래. 회장님 복수하려고 들어온 거래. 무섭네. 7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니.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자리로 갔어요. 책상 위엔 인사 발령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서연 과장, 즉시 지방 물류센터로 발령. 비서실장 김 과장이 다가왔어요. 서연 씨, 짐 싸서 오늘 중으로 내려가세요. 회장님 지시예요. 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는데 손이 떨렸어요. 7년간 앉았던 자리,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 끝까지 해내지 못했어. 점심시간. 서연은 로비를 지나가다가 민준이를 마주쳤어요. 민준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청광진의 아내, 민준이의 할머니. 민준이가 서연을 보더니 손을 흔들려다가 멈췄어요. 할머니가 민준이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저 사람한테 인사하면 안 돼. 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한 사람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예쁜 누나는 착해. 민준아. 할머니가 민준이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민준이는 뒤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누나.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민준이가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요양병원. 서연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하지만 병실 문을 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침대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달려갔지만 간호사가 막았어요. 보호자분, 잠깐 밖에 계세요.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엄마, 엄마. 서연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어요.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요. 뇌출혈 후유증이 심해지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서연은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마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어요. 서연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나 때문에 엄마가 더 아프게 된 것 같아.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복수도 못하고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민준이도 잃고. 어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약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서연은 귀를 가까이 댔어요. 지우야. 엄마 말하지 마. 힘들잖아. 복수? 그만. 엄마. 내가 사라져. 그게 복수야. 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잠들었습니다. 병원 밖. 밤 9시. 서연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도연이었어요. 서연 씨, 괜찮으세요? 소식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발령 났다고. 네. USB는 분석 중입니다. 일주일 후면 수사 착수할 수 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모르겠어요. 서연 씨,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정의를 위해 싸운 거잖아요. 정의? 서연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정의가 뭔가요? 8살짜리 아이를 울리는 게 정의인가요? 죽어가는 어머니를 더 아프게 하는 게 정의인가요?
박 과장님, 미안하지만 전화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시각, 천일그룹 회장 자택, 서재, 청강진은 낡은 파일을 꺼내보고 있었어요. 한일텍스 인수 프로젝트, 12년 전 서류. 회장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한정우가 무릎 꿇고 사정하던 모습. 회장님, 제발 시간을 좀만 주십시오. 직원들이 200명이나 됩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비즈니스에 감정은 없습니다. 이달 말까지 공장 넘기든지 법정으로 가시든지. 결국 한정우는 회사를 잃었고 한 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회장은 당시 그것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왜 그래, 민준아? 예쁜 누나, 다시 못 만나는 거야? 그래. 왜? 누나는 나한테 잘해줬는데. 민준아, 그 누나는 우리 가족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거야. 그럼 할아버지가 먼저 나쁜 짓을 한 거야?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누나 아빠를 죽게 만든 게 정말이야? 할머니가 그랬어. 할아버지가 옛날에 나쁜 일을 많이 했대. 그게 사실이야? 회장은 손자를 봤습니다. 순수한 눈빛, 그 눈빛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추하게 느껴졌어요. 민준아, 할아버지는 왜 사과 안 해?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하잖아. 선생님이 그랬어.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울면서 방을 나갔어요.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자정,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나는 뭘 원했던 걸까? 복수?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애도? 아니면 그냥 누군가 자신의 고통을 인정해 주길 바랐던 걸까? 핸드폰에서 알림이 왔어요. 최은주였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무너졌어요. 계획도, 복수도, 믿음도.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때론 바닥까지 떨어져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이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3일 후 새벽 5시 서연은 잠에서 깼어요. 아니, 사실 잠을 잔 건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진, 어머니 병원비 영수증, 그리고 빈 USB 케이스. 증거는 이미 박도연에게 넘겼어요. 이제 일주일 후면 수사가 시작되고 천일그룹은 무너질 겁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서연은 사진 속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행복하게. 아빠는 복수를 원했을까? 그때 어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내가 살아줘. 그게 복수야.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서연은 박도연의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서연 씨, 무슨 일이세요? USB 돌려주세요. 박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사가 3일 후면 시작되는데. 수사하지 마세요. 왜요? 당신이 7년 동안 모은 증거예요. 이걸로 천일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너뜨리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정의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를 증오하게 만드는 건 정의가 아니에요. 죄 없는 직원 수천 명을 실업자로 만드는 것도 정의가 아니에요. 박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 씨, 당신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7년을 버티고 포기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무슨 선택이요? 복수 대신 진실을 선택하는 거예요. 법정이 아니라 그 사람 얼굴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박도연은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후회 안 해요? 후회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박도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는 제가 보관할게요. 만약 당신이 위험해지면 그때는 제가 움직입니다. 고마워요. 오후 2시 천일그룹 본관. 서연은 로비 경비에게 말했어요.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서연 씨, 발령 안 나셨어요? 급한 일이 있어요.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경비는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라가세요. 42층입니다. 회장실 앞. 서연은 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7년 만에 진짜 내 목소리로 말하는 거야.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청광진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천재욱과 최은주도 함께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왔습니까? 할 말이 있어서요. 복수하러 온 건 아니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천재욱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왜 온 거요? 우리한테 사과라도 받으려고? 서연은 재욱을 봤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다만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무슨 진실? 서연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제 아버지 한정우는 작은 섬유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직원이 200명이었죠. 작지만 행복한 회사였어요. 회장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일그룹이 원자재를 독점했어요. 협력사들은 납품가를 후려쳤고 허위 소송까지 걸렸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버티려 했어요. 직원들을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 파산했고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최은주가 눈물을 닦았어요. 서연이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뇌출혈이 오셨고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계세요. 저는 그때 24살이었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들어온 거군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7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비자금, 횡령, 주가 조작 다 있어요. 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에 넘겼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욱이 벌떡 일어섰어요. 뭐, 그럼 우리 회사는? 하지만 수사는 막았어요. 뭐라고요? 서연은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원한 건 회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뭘 인정받고 싶었는데요? 제 아버지가 약해서 도태된 게 아니라는 걸요. 부당하게 짓밟혔다는 걸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청광진 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았어요.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서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수사를 막았습니까? 당신은 저를 벌할 권리가 있어요. 민준이 때문이에요. 민준이? 그 아이는 순수해요.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세상을 믿고 제가 그 아이의 세상을 무너뜨릴 순 없었어요.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복수보다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다고. 회장도 일어섰어요. 서연 씨,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요. 네, 저는 이제 떠날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민준이를 잘 키워주세요. 회장님처럼이 아니라 회장님이 되지 못하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누나,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서연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누나, 가지마. 나 누나 없으면 싫어. 서연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누나는 가야 해. 왜? 누나도 이제 누나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그럼 다시 못 만나? 서연은 민준이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만날 수 있어. 언젠가. 민준이가 멋진 어른이 됐을 때.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놓아주는 눈물이었어요. 서연은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최은주가 따라왔어요. 서연 씨, 네, 사모님. 은주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진실로. 은주가 속삭였어요. 저도 이제 시작할게요. 이 가문을 제대로 바로잡는 일.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모님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둘은 포옹을 풀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은주가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서연 씨. 사모님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저녁, 요양병원 312호실. 서연은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주황빛이 병실을 따뜻하게 물들였어요. 엄마, 나 오늘 다 끝냈어. 서연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복수는 안 했어. 대신 진실을 말했어. 그 사람 얼굴 앞에서 어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엄마가 맞았어.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 내가 사는 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 그동안 나만 생각하고 살았어. 엄마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증오에 갇혀 살았어.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지우야. 엄마. 잘했어, 내 딸.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12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미소였어요. 이제 살아, 내 인생. 응, 엄마. 이제 살게. 약속할게.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2주 후, 서울역. 서연은 기차표를 들고 있었어요. 부산행 KTX.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도연이었어요. 서연 씨, 부산 간다고요? 네. 거기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뭘 하실 건데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요.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박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언젠가 커피 한 잔 같이 마셔요. 부산 가면. 서연은 웃었습니다. 그러죠. 그때는 복수 이야기 말고 다른 얘기해요. 약속이에요. 전화를 끊었어요. 서연은 플랫폼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천일그룹 회장실. 청광진은 이사진 앞에 섰어요. 오늘부로 저는 천일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 그룹이 부당하게 대했던 협력사들에게 공식 사과하겠습니다. 피해 보상도 진행할 것입니다. 천재욱이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이번 결정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일그룹을 제대로 된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회장은 아들을 봤어요. 재욱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진지하고 단단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은 창밖을 봤어요. 한서연 씨, 당신이 옳았습니다. 6개월 후, 부산 해운대, 작은 카페, 서연은 에이프런을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카페 이름은 새 출발. 손님이 별로 많진 않았지만 서연은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출근하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저녁엔 요리를 배우러 다녔어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서연이 고개를 들자 깜짝 놀랐습니다. 최은주였어요. 그리고 민준이도 함께. 사모님? 민준아?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누나. 민준이는 서연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누나,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민준아. 은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부산에 카페 차렸다는 소식 듣고 어떻게 찾으셨어요? 박도연 조사관한테 물어봤죠. 서연은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살만해요. 처음으로 천일그룹도 많이 변했어요. 재욱이가 회장 됐고 피해 기업들한테 보상 진행 중이에요. 시아버지는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회장님은 괜찮으세요? 네. 민준이가 가끔 찾아봬요. 할아버지가 많이 달라졌대요. 민준이가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착해졌어. 나한테 용돈도 안 주고 공부하라고 해. 서연과 은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가 서연을 봤어요. 누나,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응. 여기가 좋아. 나도 가끔 올게. 그래, 올 때마다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은주와 민준이는 돌아갔어요. 서연은 카페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길을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멈춰서서 노을을 봤어요. 주황빛과 붉은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 증오도 놓았고 복수도 놓았어. 대신 살기로 했어. 나를 위해서. 바람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쓸었어요. 마치 대답하듯이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앞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3년 후 서연의 카페는 부산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어요. 손님들은 말했습니다. 여기 사장님,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커피 맛도 좋지만 위로받는 기분이 든달까?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찾아왔어요. 저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평온해 보이세요? 저는 지금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복수하려던 사람이었어요. 7년 동안. 그럼 하셨어요? 아니요. 마지막에 놓아줬어요. 후회 안 하세요?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용서는 해요. 하지만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서연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당신도 충분히 강하니까. 그날 밤, 서연은 요양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았어요. 보호자분, 어머니께서 평온하게 가셨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장례식장.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최은주와 민준이, 박도현, 그리고 놀랍게도 청광진도 왔어요. 회장은 서연 앞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니에요. 오셔서 고마워요. 회장은 고개를 숙여 절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서연은 어머니 영정 사진을 봤어요.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어. 나는 잘 살게. 약속했잖아. 서연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우산 없이 걸었어요. 빗물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울지 않았어요.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고마웠어. 나를 놓아줘서. 이제 나도 다 놓을게. 그리고 살게. 진짜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곁에 있어주세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읽고 함께 마음 나눌게요.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미움과 평화 사이에서 우리는 모두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일 수 있어요.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